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손에 스칠 듯 눈앞에 펼쳐진 그곳. 당장이라도 건너가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에 북한의 구선봉과 해금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닿을 듯 다가서지 못하는 거리. 그리움과 아쉬움이 머무는 곳.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자, 군사 분계선 사이로 북한 땅이 보일 듯 말 듯 가까이 보이는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입니다. 요즘 남북 관계가요, 자, 다시 변화의 바람을 불고 있는 현장, 이곳에서 오늘 대마 비행기를 출발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평화와 통일,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떠나봅니다. 자, 가보시죠. 자, 가자! 고성으로! 분단의 현실 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경계의 땅 고성으로 모실게요. 기존 통일 전망대 건물을 대신해 지난 2018년 개관한 통일 전망 타워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의 바람을 전하는 장소예요. 탁 트인 동해 바다가 함께 펼쳐져 시간마저 잠시 멈춘 듯 마음을 사로잡고요. 금강산 자락과 이어진 이곳에 서면은 북녘 자락의 손에 닿을 듯 아주 가깝게 마주합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지요. 아유, 아주 사람 많네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김포에서 왔어요. 김포에서. 네. 그 민통선 가까이 살아요. 김포에서. 아, 김포에서 네. 서해안 쪽에? 네. 어, 경기도 그럼- 김포. 그게 서해안이죠. 애기봉이 있는 데서. 그건 거기서 서해안 살았어요. 전방이고 아. 여기는 금강산 전방. 네, 너무 여기는 좋아요. 그쪽에는 동쪽이죠. 해병대 구역인 것 같아요. 김포는. 어때요? 거기 사시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 처음 오셨어요? 그렇죠. 강하래요. 넓고 이 바다가 동해바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고 예. 그렇죠? 저희만 보고 가는 게 좀 아깝죠. 아쉽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데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육로로도 갈 수 있는데 못 간다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 남한에 와서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이 봤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워요. 예. 통일 전망 타워에는 세대를 이어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바라보는 북녘 땅. 뭐 가족들이 함께 오셨어요? 예, 예. 가족들이? 맞아요. 어때? 여기 처음에 몇 번이나 오셨어요? 여기? 어렸을 때 왔고 어린 지금, 시절에? 예, 이맘때쯤 온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애기들 데리고 아, 애기들은 처음이지. 몇 번째 왔어요? 여기는 안 와봤고 어. 속초는 2번 가봤어요. 아, 속초는 2번. 여기 뭐 젊은 분들이니까 이런 우리 전쟁의 아픔이라든지 이산의 아픔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떠세요? 좀 가까이 있는데 좀 느낌이 뭐라고 해야 돼? 가까운데도 남편한테- 잘 못 가니까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 신랑은 여기 2번, 3번 오셨죠? 네, 그죠? 네. 어때? 올 때마다 매번 근데 바뀔 거야. 워낙에 어렸을 때 왔던 거라 전혀 기억은 안 나고 음. 지금 이제 나이 이제 먹고서는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정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건너오면서도 추리 통계도 한번 해보고 아, 맞아. 예, 그런 걸 해보면서 정말 이런 분단 국가에 살고 있긴 한데 또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예. 분단 국가인데 뭐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산다 이거죠. 예, 맞아요. 그렇죠? 밑에서는 밑에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모르죠. 예. 근데 이쪽 오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니까 느껴지죠. 애기들이 먼 미래를 살면서 이런 걸 알아줘야 돼요. 알아. 맞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여행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기대했던 곳으로 가볼 텐데요. 절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더위에 이렇게 왜 나오셨어? 네. 나 혼자 들어가게 놔도 왜 나오셨어요? 선생님 해설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곳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여기는 분단의 최전선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네. DMZ 또 평화의 길이라고 듣고 왔는데 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최동부탄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 DMZ는요, 2019년도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DMZ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고성에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요. 네. 바로 2개의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네. 무슨 코스야? 그래서 지금 오늘 선생님이랑 걷는 것은 도보 코스, 그다음에 금강산 전망대에서 출발하는 차량 코스가 있습니다. 차량? 예. 그래서 여기 도보로 해서 걸으시면은 한 1.8km 정도를 걸어서 남방 한계선이 있는 구역까지 걸어가게 되고요. 우리는 걸으면서 철책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길을 걸을 거고요. 네. 바로 옆에서는 청정 해변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산 일대, 해금강 일대를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눈에 담으면서 이동할 것입니다. 지금 예. 해변은 청정 해변인데 네. 산소는 해는 못 잡는다. 예.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분단의 땅을 따라 걷는 특별한 길, DMZ 평화의 길. DMZ 평화의 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날짜와 코스를 선택하고요.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야, 드디어 이런 바다를 다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적 없던 바다. 오랜 세월 침묵하던 마음을 연 듯 넓고 푸르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곳은 통일전망대 A 코스. 도보로 한 1.8km쯤 됩니다. 왕복 2시간 안짝이면 충분하지요. 군인들이 초소를 오가는 계단을 내려가면 데크가 마련돼 있어서 경치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치를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촬영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에요. 전 이 길이 처음이라 새롭더군요. 자, 하술사님. 네. 자, 저는 여기 지금 엄청 낯설고 생소해요. 네, 그렇죠. 처음 와본 길이니까. 네. 이 물빛 코발트색. 야, 이 바다색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분단되고 나서 거의 사람이 갈 수 없는 이런 지대로 되어 있고요. 저기 이제 우리가 이동할 곳은 저 북녘 쪽, 북쪽으로 위쪽 방향이 되고요. 요 바로 눈앞에 큰 섬, 숲으로 뒤덮여져 있는 섬이 네네.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송도라고 불리는 섬이고요. 네. 저 인근까지가 남방 한계선 구역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갈 곳은 이곳에서 1.8km 북쪽에 바로 저 섬이 있는 저 인근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일전망대를 이렇게 올라오시면서도 계속 저 눈앞에 거대한 돌산 계속 보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네네. 금강산 일대의 모습이고 북측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구선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선봉 9명의 신선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고 올라갔다 하는 네네.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저기 한시 방면으로 보면은 북쪽으로 조그마한 섬들이 총총총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네. 56km의 구간을 가면은 통천의 총석정을 만나는데 여기에서부터 그 통천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바다에다가 금강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이래서 해금강 구역입니다. 자, 이제 데크를 내려가는데요. 해변의 고운 모래나 해변 앞 기암괴석이 손에 잡힐 듯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은 엄연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저 멀리 통일 전망 타워를 등지고 계속해서 걷습니다. 좀 무섭기는 했는데요. 아름답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이지요. 분단의 철책 주변엔 지대도 있다고 해요. 자, 이건 뭐야? 예, 선생님 여기에서는 제가 철도에 관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여기 보이는 터널, 통전 터널이라고 합니다. 통전 터널에 이어가지고 쭉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해 북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차를 태워가지고 원산으로 유학길에 올려보냈습니다. 원산으로? 원산으로. 그리고 이 철도는요,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1937년 함경남도 안변에서 강원도 양양역까지
가지를 연결한 구간입니다. 애시당초의 목적은요, 양양역에서 부산까지 쭉 연결하려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분단을 겪으면서요,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면서 제진 검문소를 다 지나쳐서 이곳에 오거든요. 네.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통일 전망대에 가려면 출입 신고서를 써서 제출하고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저희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통일 전망대 가기 직전 남북 출입 사무소 앞이에요. 금강산을 오가던 영화는 흔적도 없는 듯 북으로 가는 저 이정표는 꽤 낡았습니다. 남북 출입 사무소 안에 동해선 마지막 역인 제진역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제진역이 있지만은 지금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데요. 한때는 다양한 체험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철길 북쪽부터 저렇게 닫혀 있어요. 자, 다시 통전 터널 앞입니다. 남측에서는 오는 27년 완공을 목표로 이 동해 북부선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열차가 언제 다시 달릴지 그저 잡초만 무성하네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이 길을 트레킹할 수 있는데요. 이곳이 더 유명해져서 세계인들이 와서 함께 걷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 안은 아마 여러분들도 참가 신청을 할 때부터 와, 좀 까다로운 지역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신청 자체도 굉장히 이제 참가하는 날짜보다 훨씬 더 일주일 전에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런 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마 전국에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억의 사진이라든지 영상 남기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포토존 위에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나가는 철책이라든지 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터치하지 말라, 만지지 절대 말라. 예, 규정 자체, 규율 자체 아마 규칙 자체가 엄격해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참가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강수량이 어느 정도를 넘어섰다 아니면은 군부대에서 비상 상태가 열렸다 이러면 당일 날도 이 투어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해주나요? 예, 물론 그게 좀 불가능. 워낙에 이제 군사적으로 군부대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아마 화를 내시는 분들은 정말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꼭 가고 싶은 길이어서 힘들게 신청을 했는데 서운한 마음에 저희들한테 조금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고성군의 경우에는 여기 광활한 앞바다가 보이지만은 요 앞바다를 통해 가지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이 되고 여기 동해선 도로가 생기면서 육로 관광 그래서 부산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뭐 그 수학여행을 금강산 관광을 갈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되면서 대출 중단이구나. 예, 그래서 파산의 위기를 맞으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다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요 DMZ 평화의 길이 열린다고 했을 때 정말 환영했고 다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했을 때처럼 많은 분들이 이곳 비무장지대를 찾으면서 우리 고성군의 경제가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도약기를 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고성군 송도진리 송도 앞입니다. 이 섬 바로 위로 남방 한계선이 지나가는데요. 트레킹은 여기까지만이에요. 저 남방 한계선을 넘어서도 고성입니다. 고성도 남과 북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 분단 현실의 최전선에서 80년 넘게 고성도 분단돼 있습니다. 남쪽 고성과 북쪽 고성으로 다시 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트레킹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반가운 분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군수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에 고성까지 찾아주셔가지고 전에 한번 뵀죠? 예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뵀죠? 제가 늘 텔레비는 늘 보고 있습니다. 아니 텔레비 말고 이렇게 아 제가 사실은 금강산 길이 열릴 때 예, 우리 고성군에서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구나. 예, 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엄청난 어떤 감격 음. 그 순간이 너무 기쁘고 아주 흥분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다 닫혔죠. 그리고 다시 또 기대감이 그때처럼 커져가는 지금은 그런 시기가 또 와 그럼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됐다. 예, 지금 근데 부풀어 있다니까. 이때 우리가 그걸 못하면 이 민족사적인 어떤 아픔이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은 그런 어떤 사명을 띤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남 고성 군수지만 저쪽에 이북 고성 군수가 있어요. 거기도 뭐 면적도 절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소통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통일의 어떤 단초, 시작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저는 그건 확산시킬 자신이 있다. 아 그래요? 생각을 해요. 군수님 힘내십시오.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열심히 해주세요. 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DMZ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건 페인트처럼 그림을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을 그 지역 풍경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 이란 출신 독일 작가가 베를린 붕괴 당시 몰려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네요. 개관 이후 지난 8월까지 약 3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다는 DMZ 박물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다녀간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 DMZ 박물관은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과 1953년 정전협정으로 총성이 멈추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휴전협상이 진행됐는지 그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전 협정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황, 그리고 전쟁의 흔적과 유산들, 당시의 어지러운 시대상과 DMZ의 탄생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DMZ 역사와 발굴된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참상을 알리는 많은 기록들이 박제되어 있는 현장, 오래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전사자들을 추모한다는 한 공간. 네, 이곳은 전사자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일종의 추모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예. 이쪽 한쪽 구석에는 고 임춘수 소령에 대한 유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구나. 네, 임춘수 소령은 1951년도에 양구 전투에서 전사하셨는데요. 이분이 전사하실 때까지 가슴에 가족에 대한 편지와 자녀의 돌사진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여기 보이는 편지에 보면요, 이분이 아이들이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거름이 되겠다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전사하셨는데요. 이쪽에 영상을 보시면은 2020년 6월 6일 날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 임춘수 소령님의 큰딸 임욱자님이 그 당시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 9살이었는데 지금 70살이 돼가지고 78살이 돼가지고 아빠가 붙이지 못하고 전사하셨잖아요. 그 편지에 대한 70년 만에 답장을 낭독한 그런 영상입니다. 답장을. 네. 2020년 6월 현충일 추념식 영상이라는데요. 감동적인 사연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여보, 인편의 안부 편지 2통과 어여쁜 어린애들 사진은 잘 받았소. 애들 보고 싶어 못 견디겠소.
매일 짬만 있으면 애들 사진 꺼내놓고 쳐다보지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커다란 희생을 내고 그만둔다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참겠소. 귀여운 자식놈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걸음이 됩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70년 전 그때 저는 아빠를 사랑한 9살 아이였습니다. 지금 저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78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릅니다. 동생들 잘 챙기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 안간힘을 내어 막내를 꼭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늘에 경포대 같은 곳이 있을까요? 아빠, 우리 다시 만나면 맑은 물에 함께 발도 담그고 물장구도 치면서 재미있게 놉시다. 70년 세월이 지나 이제야 답장을 드리네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나마 편지가 전해지고 답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통일이 돼야 되죠. 당연하죠. 민족이니까 통일이 돼야죠. 이제 방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평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십니까, 우리 따님도? 그럼요. 전쟁은 너무 비극적이고 이런 거 돌아보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또 다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하는 게 가장 서로하고. 네. 1953년 종전 이후 6.25에 대한 역사와 80여 년 비무장지대의 역사가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이곳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전시가 이어지는데요. 예전에 이런 상 받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시대와 정권에 따라 전시나 기록물도 달라져 왔습니다. 그런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난 아까 내려서도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뭐가 저렇게 수천 개, 수백 개가 매달려 있어. 뭐야? 네, 저게 저희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저 산 위에 있는 저런 장비들인데요. 네. 저거는 대북 심리전 장비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다 전시용이지. 전시 목적이죠. 원래는 북쪽을 향해 있던 것들이죠. 그렇죠. 그걸 다 이동해서 여기다 이쪽에 보시면 장비를 뭐 확성기는 양구에 있던 거고, 어떤 거는 철원에 있던 거고, 어떤 거는 연천에 있던 거고, 여기에다 전국 전방에 다 있던 거를 남북 합의해가지고 2004년도에 합의해가지고 철거하기로 한 거를 철거해가지고 일부분을 전시 목적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야, 멀리서만 봐도 규모가 아주 큽니다. 인근 군부대가 허락지 않아서 가까이 가보진 못했는데 저렇게 큰 조명과 확성기가 서로 향해 소리를 내고 빛을 쏘았다니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풍경입니다. 저 대북 확성기는 196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따라서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서 하다가요. 요번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대북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대북 확성기를 전량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죠. 어제 9월 1일자로 그 FM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리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방송되는 대북 방송인데 그 대북 방송도 자유의 소리도 어제부로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두컴컴한 밤,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철원 접경마을에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 소리가 나는가 하면 들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울립니다.
대북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기괴하기만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화천인데요. 마을에 밤낮 없이 들리던 확성기를 이제 껐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요즘 많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져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잊고 자기 그 생업에 마음을 안정을 찾고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지난 6월엔 대북 확성기 작동을 중단했고요. 이후에 아예 모든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이달 초엔 확성기를 아예 철거했는데요. 우리가 철거하고 이틀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습니다. 북한도 우리 측에 화답하듯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하는데 남북 관계에 훈풍이 더 많이 불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봤을 때 그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접경 지역의 그 긴장 완화, 남북한 긴장 완화의 조치로서 또 대북 유화 체계 하나로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은 역사적인 의미가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또 군사적인 시설물인데 역사적인 기록물로 저희가 안보 관광이라든가 통일 교육의 차원에서 전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시물들입니다. 자, 전시는 다 봤고요. 반갑습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트레킹도 했으니 잠깐 좀 쉬어가기로 했어요. 살짝 출출하기도 하고요. 짜장면 돼요? 짜장면은 안 됩니다. 짜장면 안 돼요? 짜장면은 없고요. 여기는 인절미 팥빙수 맛집이라고 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이거 팥빙수인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팥빙수? 예, 맞습니다. 자, 민통소 안에서 팥빙수라. 가만히 보니까 인절미 팥빙수보다 뷰 맛집이네. 이 풍경 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촬영의 모든 걸 끝내도 괜찮아요. 관광 여기만 오시면은 이것만 보셔도 하루 본전 뽑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셔도 돼. 저 동해바다의 푸른 물 좀 보세요. 야, 다시 봐도 좋다. 그죠? 예. 와. 야, 역시 맛 카페라서 이게 인절미. 예, 인절미 떡입니다. 요거는 팥이고. 야, 요거 침샘이 도는데. 가족들과 함께 와서 저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팥빙수 한 그릇 먹으면 맞아. 이제 앞으로 여기에 내가 자주 올 수 없겠죠. 최북단에 있는 DMZ 박물관의 카페에서 제가 여기를 언제 또 와볼 수 있을까요? 인절미 팥빙수 마음에 오래오래 담아가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석호 화진호입니다. 화진호는 이렇게 화진 해변과 맞닿아 있는데요. 아주 절경입니다. 화진호를 내려다보는 곳에 화진포 쇼우드홀 문화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화진포 생태박물관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지난 6월 이렇게 재탄생했대요. 무슨 공간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오, 화이트 컬러네.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네, 사장님 많이 기다렸어요. 또 밖에서 보니까 샤워드 홀이라고 써 있길래. 네. 이 샤워드 홀이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공간이 1890년부터 1940년까지 50년간 의료 볼모진 마지막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신 샤워돌 가족 이야기 공간입니다. 한국의 의료 선교를 온 샤워드홀 가족을 기리는 공간.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과 아내인 노제타 샤워드홀은 선교사이자 의사였죠. 아들 이름이 또 샤워드홀이네요.
어머니인 노제태 쇼우드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광해여원을 세웠는데 이곳은 훗날 이화여대 의과대학과 의료원 뿌리가 됐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애수도를 배출했고요. 그리고 국내 첫 시각장애인 학교인 평양 여맹학교도 세웠고요. 한국식 점자를 개발해 시각장애인 교육에도 크게 기여했죠.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 로제타 쇼우드홀 선생의 아들이 바로 쇼우드홀이에요. 당시 조선에서 태어났답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쇼우드홀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이어갔는데 특히 결핵 퇴치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결핵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요양원을 설립했지요. 이 모자가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선교했던 역사를 이렇게 전시한 공간이에요. 안타깝게도 쇼우드홀 박사는 일제에 의해 추방되고 맙니다. 이후에 캐나다에서 숨을 거두지만은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유언대로 현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돼 계십니다. 쇼우드홀 박사가 1932년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이유가 결핵 환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결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결핵 퇴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 우리 크리스마스를 만들 때 첫 도안은 거북선이었었어요. 네. 근데 발행 직전에 일본 군부회에서 거북선은 안 된다 라고 해서 다시 만든 게 가장 보편적인 그림을 도안을 만들어 봐라 라고 제안해서 만든 게 남대문을 딱 본뜬 남대문이요? 크리스마스 시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입니다. 앙증맞은 남대문 그림이죠. 맨 밑에 해주 구세 요양원이라고 글씨도 보이네요. 그 위에 건보라고 써 있어요. 건강할 건자 보살필보, 영어로 굿 헬스라고 적혀 있죠. 말 그대로 건강을 챙겨라 그런 뜻이었겠죠. 근데 처음 이 시를 발행하자 웃지 못할 일도 있었대요. 시를 가슴에 붙였는데도 낫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대 크리스마스 시일들이 3층에 전시돼 있습니다. 이거 시를 모은 스크랩북을 가졌어요. 정말요? 제 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 담당 PD가 황 PD의 모친께서 그 시절에 모셔가지고 아주 귀하게 이 스크랩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949년도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선생님. 야, 반갑네. 그렇게 만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1950년도 있을 거고. 네. 여기는 그 전부터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는 이제 40년까지고요. 네네. 요거는 이제 49년 거까지네요. 네. 각 연도별로 쭉 있죠. 옛날에 그 스크린 우체국에 가면 이건 그냥 막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이것도 팔았잖아요. 네, 팔았어요. 그래서 우표 옆에 네네. 붙였단 말이죠. 네. 크리스마스. 저도 학교에서 몇 장씩 샀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옛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까요?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올해도 많은 크리스마스 시를 사서 결핵 퇴치 사업에 솔선수범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우체국 창구에 줄지어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이는 크리스마스 시일 성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결핵 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엄영란 씨 아니에요? 아이고 신성일 씨도 보이네. 맞아, 유명인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를 많이 홍보했었어요. 여러분, 이 예쁜 이분은 삼이자시고요. 네, 크리스마스 시래요. 여러분이 결핵 환자를 위해서 사주시는 이 조그마한 딱지 한 장 한 장이 무서운 결핵을 뿌리 뽑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이 크리스마스 시를 많이 사서 정다운 이에게 보내드리는 카드 한 장 한 장에 예쁘게 붙여 보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요즘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재석 씨가 출연하는 놀면 뭐하니 크리스마스 실도 있고요. 김연아 크리스마스 실도 있었어요. 이건 축구선수 손흥민 실이네요. 요즘은 또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고들 계셨겠지만 지금도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와, 이 풍광이 예사롭지 않는데? 화진호를 내려다보는 풍경 명소예요. 야, 여기는 바라보이는 게 물, 산, 소나무, 울창한 나무들이 지금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게 어디? 이게 화진포예요? 이게 뭐 어디예요? 여기가 화진포 호수예요. 호수. 네. 우리나라에서 동해안 가장 큰 자연 석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구나. 5성 8경 중에 1경이 이 화진포 호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진포 호수란 말이죠. 와, 이게 아주 절경이군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절경인 이곳에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있다고 들었고 이금훈 부통령 별장도 있다는 소리 들었고 이 근처에 또 북한의 김일성 별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 각국의 자기 대통령이고 수상들이고 고위직들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별장을 그것도 한 게 아니라 세 사람 별장을 이쪽으로 모아서 지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있나? 일단 시대적 배경을 먼저 봐야 되겠죠. 김일성 별장이라고 불리게 된 거는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보시면서 쇼들 문화 공간에서 쇼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분이 37년도에 원래 원산에 외국인 석교사 휘영철이 있었어요. 근데 중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산에 있는 모든 그 외국인 수양촌을 화진포로 옮기게 되면서 그때 그 시어돌 박사도 이 화진포에 와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5년에 이제 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38선이 그어지게 되면서 양양, 이북, 속초, 거성 전 지역이 북한 땅으로 편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48년부터 50년까지 김일성 가족들이 시어돌 그 개인 가정집이죠. 거기 와서 자기 여름 별장으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일성 별장을 불리게 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기붕 부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 끝난 54년도에 저 호수 건너편에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호수 건너편에다 별장을 지어요. 그래서 60년까지 프랜차이즈 여스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여름 별장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혼란한 시대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이 전체가 군사 지역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역이다 보니 아마 가장 큰 거는 안이 대통령으로서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곳이 이제 이 화진포가 군사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안위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 왜 그 김일성,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이 여기에다 별장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천혜의 땅에 특혜받은 땅이라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얘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많은 요인들이 별장을 지으려고 마음먹었구나. 그래서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탐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김일성 별장이 본래 쇼우드홀 가족이 살던 곳인데요. 이 쇼우드홀은 이곳에 머물면서 결핵 퇴치 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결핵 퇴치 운동의 초석을 닦은 곳이 강원도 고성 화진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와, 자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한 쇼우드홀 가족들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안 가볼 수가 있나요? 김일성 별장을 찾았죠.
지상 2층의 석조 건물인데요. 1938년에 지었는데 제법 화려합니다. 안에는 당시 김일성 가족이 사용했을 물건들을 재현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져 어떤 기록이 여기에 또 전시될까요? 통일의 역사가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효도는 이곳의 경치를 보려고 이 집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죠?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이 경치 보면서 여기서 휴양을 했겠죠? 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뭐 그랬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 별장이 있다는 게 감회롭고 신비롭고 그래요. 그때는 여기가 북한 땅이에요. 아 그래서 저 밑에 산발선 가는데 그 얘기가 1948년 아직 그 48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 그래서 별장이 여기에 생긴 거예요. 아하 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와보면 또 하나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최북단 이곳까지 여행을 왔네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Where are you from? Germany. Germany. Yeah, it's from Germany. Yeah. 언제 오셨어? Excuse me? When you come here? Well, just for holidays, for 2 weeks holiday. Yeah, yeah. For holiday, we've been coming from Seoul today, and now we are visiting this place here. And 느낌이 어때요? 질문을 한 것 같은데. How about feel? How I feel to be here. Yeah, it's very impressive. I mean, this is to see all these things. It's very impressive, and and if you look around, and this is in Berlin. Berlin. Yes, Berlin. Yeah, it was also divided: Berlin and West Berlin, East Berlin. Yeah, but I was 4 years when the country was. I was 4 years old, so it's a very long time ago. I don't know much. I don't know that much from that time. Okay. I don't know that much about history, and I'm learning about history or Korean history now. So I don't know actually what the people think about that, and want to learn what people in Korea think about this unification. Yeah. 먼 길 왔는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김일성 별장이 있는 이곳엔 응봉이라는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따라 별장이 여러 개 있을 만큼 경치가 아주 좋다는 얘기겠지요. 저도 한번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정상가게 다녀오시는 길이구나. 우리 MBC예요. 네네. 성인 걸음으로 한 20-30분? 살짝 가파르긴 한데 금방 올라요. 마치 매가 앉아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매응자를 써가지고 응봉이라고 하는데 어느새 정상이나. 와, 드디어 정상 탈환. 정복하다 정상 최주봉이. 야.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화진호, 오른쪽에는 화진해변. 야, 이 모든 걸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응봉 정상입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곳에서부터 통일 전망대를 넘어 저 북한 땅까지 이렇듯 고성은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의 역사를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다리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지요. 많이들 찾아주세요. 이제 곧 가을입니다. 이곳에 단풍이 들면 더욱 아름답겠지요. 분단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에서 시작한 테마기행 길 오늘 마칠 순서가 다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전 1박 2일 여정하면서 두 번째입니다만 올 때마다 감동이에요. 아 진짜예요. 바다, 호수, 해수욕장, 저 멀리 바라보이는 해금강까지 저한테 모든 게 다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을 여러분들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간 이 자리에서 남과 북이 서로 만나 마주할 그때까지 오늘 모든 여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면 꼭 한번 들러주세요.